구독자 여러분, 돈포겟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 주말이고요. 첫 번째, 왜 이제 와서 완화 얘기가 나오냐, 이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 초양극화의 시대로 갈 겁니다. 지금까지 재테크에 대해 준비를 잘 하셨다면 그레이, 그렇지 않았다면 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7개월 전 영상에서 한강 르네상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했었습니다. 8개월 전에 초보도 경매를 시작해보자라는 영상을 통해서 부동산을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요. 7개월 전인 아파트 폭등과 함께 양극화가 심화된다고까지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이제는 진짜입니다. 진짜가 다가왔습니다. 2020년 7.10 대책에 보면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개편이 나왔었고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1년 미만일 때는 70%, 2년 미만일 때는 60%까지 상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선책을 보시면 최고 다주택자의 세율이 2.5%를 두드러 맞는 겁니다. 7억짜리 집을 샀었을 때 이게 10억까지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팔게 되면은 3억에 대한 양도 차익분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근데 그 차익이 82.5%까지 올라간 거죠. 2년 이상 보유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 세율로 맞아버립니다. 세금만 1억 이상을 내야 되는 거죠. 다주택자에 대한 이 양도소득세로 인해서 이 매물을 걷어들이는 현상이 나오자마자 전세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과 이 매물 감소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세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다. 규제 지역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또한 올라갔기 때문에 최고 세율이 82.5%, 그 다음에 3주택자 이상은 최소 7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지방세까지 다 포함해서 82.5%가 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가 올라간 것뿐만이 아니라 취득세율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2주택자부터는 8%, 3주택자부터는 12%씩 내야 되는 거죠. 내가 1주택자라고 하면 3억짜리 집을 매수를 했었을 때 2주택이 되기 위해서 8%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2,400만 원에 대한 취득세율을 내야 되는 것이죠. 총 내야 되는 취등록세율은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여기서는 공인중개비는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 망설여지는 거죠. 2주택자 가기가 취득세 때문에 부담스러우니까 망설여지는데, 하지만 망설였던 분들은 다 후회를 하고 계십니다. 8%든 12%든 상관없이 가져가셨어야 됐어요. 지금은 전세 대출의 규제도 있고 대출 규제도 있기 때문에 집을 구매하기가, 전세 끼고 집을 구매하기가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매물이 있는데 많이 찾아보셔야 돼요. 양도소득세가 참 문제가 됐기 때문에 매물을 걷어들이는 다주택자가 많았었고요. 시장에 매물이 없으니까 전세가가 올라가는데,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었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하면 시장의 매물 늘어날까? 근데 지금은 늦었다. 엊그제 영상을 올렸었을 때 양도세 완화 카드가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양도세가 정말 완화가 되는 거냐, 서서히 이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검토할 수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12억으로 올리는, 시장의 반응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제 12억까지 키높이기를 할 것이다. 좋은 소식이 들렸었죠.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할 거면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카드까지 꺼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제 늦었다. 왜 늦었냐?
이미 매도하실 분들은 다 매도를 했어요. 2020년이죠. 710 대책일 때 여유를 줬었어요. 매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양도세 더 때려 맞아요. 유예를 하고 나서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아무도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책이 있고 나서부터 뭐 종부세, 양도세, 뭐 취득세 여러 가지 세금이 복합적으로 재산세까지 나오면서 세금을 낼 수 없었던 사람들은 이미 매물을 내놓고 세금 다 두드려 맞고 지방이라든가 서울에서 나가게 된 거죠. 증여할 사람들은 다 증여했습니다. 증여하고 상속하고 나갈 사람들 다 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완화 카드가 그렇게 썩 먹히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아마도 있겠지만 구입 수요가 쏠리는 서울과 수도권 과열 지역의 집값 안정은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 KB 국민은행 수석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물이 나올 건데 하지만 나오는 매물들은 꽉 잡고 있는 매물들이다. 전세는 나오겠지만 매매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이미 시장에 뿌려졌기 때문에 대출 규제로 인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더 이상 거래량도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양극화의 시대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을 여러 번 짚어드렸는데 강남, 서초, 송파 3대장이죠. 잠실, 삼성, 대치, 청담 4대장이죠. 이미 이런 지역들은 다 신고가가 올라가고요. 2달 만에 3억 또 올랐습니다. 반포동의 아리팍, 아크로 리버파크 45억도 신고가입니다. 11월 30일 기사고요. 강남권의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5억 이상은 대출이 안 나온다는 사실이 이제 여러분들 알 겁니다. 계속 똘똘한 한 채로 가고 있어요. 평형대도 높아지고 있고요. 소형 평수가 대형 평수를 역전했었었는데 이제는 대형 평수가 소형 평수를 역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평수와 그다음에 똘똘한 한 채 집값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강남권이죠. 강남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죠? 입지가 떠오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45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계속 거래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부자가 많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초고가는 역대 최고 상승. 초양극화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 5.5% 상승할 때 저가 아파트는 2% 하락했다. 물론 이거는 지방도 포함되고요. 요거는 강남권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전국 저가 아파트, 고가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고요. 하위 20% 아파트 값이 떨어질 때는 상위 20%는 역대급으로 뛰면서 자산 양극화가 심화가 됐습니다. 똘똘한 한 채의 수요로 계속 몰아가고 있어요. 종부세라는 게 이 다주택자만 힘들게 세금을 다 내고 있는데 오히려 똘똘한 한 채는 이 종부세 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즉 시장에서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를 많이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도 다 두드려 맞고 취득세율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종부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나머지 부동산을 팔 거예요. 아마도 나머지 부동산을 팔 건데 어떤 아파트를 먼저 팔 것이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아파트 먼저 팔 겁니까? 지방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공시지가 1억 미만 이런 아파트부터 팔겠죠. 점점 수요가 수도권으로 몰리고 수도권 중에서도 대장 아파트를 찾는 거고 부동산 자산 격차가 지방에서는 더욱 뚜렷하게 나왔고요. 수도권 주택 중심의 똘똘한 한 채 현상과 더불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사정권에 고가주택이 비껴나 있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고가 아파트들은 계속 신고가가 찍힐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투자를 계속 하셔야 되고요.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계속 투자를 하시고요. 공부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저도 부동산 블로그라든가 유튜브, 서적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 말고도 여러분들이 도움 되실 만한 것들을 본인이 직접 공부하셔가지고 잘 투자하셔서 추후에 여러분들이 좋은 아파트, 좋은 입지의 환경에서 거주를 할 거라면 하루빨리 서둘러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돈포겟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